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3일에는 미국 하원이 개회하게 되는데요.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점하면서 재정절벽 관련해서 협상, 마찰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킨 게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하원 개회와 함께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차현정 기자와 김영용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합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토론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들어오셔서요. 자세한 내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하원 다수를 가져간 공화당의 태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경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길래 재정절벽 합의가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13일 미국 하원회의가 열리면서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협상이 시도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정치적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은 원치 않으면서도 양당이 입장 표명 외에 특별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공약이었던 부자 증세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는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 재정절벽을 피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후 의회는 19일부터 일주일간 추수감사절 휴회를 갖고 26일부터 재정절벽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전망인데요. 대선 이후 레임 세션에 돌입한 의회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점하면서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의 마찰음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절벽 여파가 막대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의회가 관련 법안을 손질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시행된 감세 등 세제 혜택 조치가 종료돼 미국인의 세금 부담이 6천억 달러가량 늘고 연방정부 지출은 1,100억 달러 삭감됩니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실업률은 9.1%로 치솟고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이를 막을 기한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50여일 동안 안에 또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절벽이 도대체 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기자도 잠깐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상당히 증시에 미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높겠죠. 일단 미국이 이번 2008년도에 모기지 사태를 해결하려고 재정 지출을 늘리다 보니까 최근에 4년 동안 이제 나라 빚이 한 1조 달러 이상씩 매해 늘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법정 한도인 16조 4천억 달러에 이미 이제 육박해 있습니다. 이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비율을 잠깐 들자면요. 이 16조 4천억 달러라는 금액은 일반 미국 회사원이 3억 년입니다. 30년도 아니고 300년도 아니고요. 3억 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연봉과 똑같은 금액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창사 40년이 넘어가는데 시총 200조죠. 이 삼성전자라는 업체 85개 정도를 인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고요. 또 채권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채권을 중국이 한 1조 6천억 달러 갖고 있고요. 일본이 1조 1천억 달러 갖고 있는데 좀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이렇게 빚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미국은 해결책을 꼭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내놔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었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러면 또 한 차례 이제 증시 충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이죠. 휴가철인데 2011년도 8월 달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당시에 2조 4천억 달러로 부채 한도를 높여놨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는 했었는데 S&P가 곧바로 향후에 이제 미국의 채무 삭감 계획이 불충분하다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고요. 그해 8월 달에 코스피가 무려 한 달 동안 2173에서 1684포인트까지 지수로는 489포인트, 무려 21%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에
24% 급락이 나왔었죠. 따라서 이제 미국의 하원 개회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겠고요. 어떻게든 감축이든 뭐든 협상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네. 하지만 이제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또 무디스가 경고를 하고 나섰죠. 우리도 니네 하는 거 봐서 감축이 강경하겠다. 그렇죠. 감축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떨어뜨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있고. 하지만 또 문제는 미국이 그런 거 피하자고 재정 감축을 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IMF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요. 글로벌하게 전 세계 GDP는 71조 한 9천억 달러가 됩니다. 전체 184개 국가의 GDP 합산치인데 이 중에서 미국이 무려 15조 6천억 달러의 GDP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6천조 원이고요. 전체 글로벌하게는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감축 들어가면 미국 GDP 당연히 안 좋아질 것이고 최악으로는 지금 역성장도 가능하다고 해서 상당히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재료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얼른 끝나야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아마 이 재료 때문에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 대형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상당히 미국 쪽에서도 딜레마를 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재정 절벽에 따른 또 증시의 영향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상이 순조롭지 못한다면 당연히 또 증시에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딕 게파르트 민주당 전직의 하원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미 상하원의 분열 구도로 다우가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도 급락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결국 또 만선까지도 위협받게 되는 건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증시의 영향 어느 정도라고 분석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재정 절벽에 관련된 이 자료가 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가 1987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재정 절벽 이슈가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증시가 입법에서 그러니까 이 합의안이 이제 입법 통과되기 전에 그 우려감에 의해서 지수가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우 지수가 이제 한 14,000포인트, 4,000포인트에서 하락을 한다면 한 1,300포인트 정도, 요 정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 우리 증시로 보면 2,000포인트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제 우려감이 다시 나와서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만 이제 계산해 보면 한 1,800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경제 구도 자체가 그때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재정 절벽과 연관돼서 보면. 엄밀하게 보면 이 자본이득세라고 있어요. 그게 1987년에 그게 한 8% 정도 증가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부시 감세 포함해가지고 자본이득세가 이번에는 이제 1954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10%가 이제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보다 조금 더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그 당시에 이제 9%니까 10% 이제 초반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1000에서 2000포인트면 우리 증시로 봤을 땐 100포인트 정도, 1800까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해설위원님 생각도 비슷하세요? 물론 이게 현실화 지수로 됐을 때,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현실화 됐을 때요. 네. 글쎄요, 그 금액이 이제 문제겠는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액이 결국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자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현정 기자, 미국 하원 개회와 함께 주목해볼 만한 종목군으로 증권가에서도 좀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어떤 쪽인가요? 네, 미국 재정 절벽 우려감이 깊어지면서 외국인은 코스피장에서 닷새째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수 비중이 큰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강세가 주목됩니다. 대형주보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덜 민감한 이들 종목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지는 모습인 겁니다. 바이오와 전자결제, 게임주와 같은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약주는 3에서 8%대로 올랐습니다. 음식료주도 3에서 4%대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화장품주의 경우 3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큰 폭의 급등락을 보이면서 코스피와의 가격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 있어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지켜주고 업종별로도 차별적인 매수세를 보이는 국내 기관과 연기금의 매매 패턴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트레이딩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최근 과대 낙폭으로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대형주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IBK 투자증권은 대형주 매수 기회로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바마 대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술주나 헬스케어, 산업재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재정절벽 이슈가 시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증시가 선 반영해서 내수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기자는 그런 의견을 또 줬고 오바마 수혜주로 보이는 헬스케어나 IT, 산업재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이 유망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실 이제 미국 하원 개회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혜주를 논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요. 재정 절벽이 지금 부시 감세 그 부분이 4천억 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6,070억 불이 이제 감세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 연간에도 미국에서 항상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대부분 보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화당이 집권하면 또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2천억 불 정도를 작년에 연간 아니에요. 공화당이 작은 정부, 민주당이 큰 정부. 작은 정부인데 네. 그것은 이제 재정 흑자하고 연관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에도 한 2천억 불 정도 민주당에서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070억 불이 이제 절충이 될 것이다. 이제 부시 감세 때문에 상당히 그 부시가 공화당 정권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그때 감세 정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바마에서 아예 선전포고를 해놨잖아요. 부자 정세를 우리는 이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가는 거라 거기에서 4천억 불인데 실제로 보면 어느 정도 좀 타협이 돼가지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감세 부분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오바마 수혜주 그런 네. 쪽으로 좀 우리가 좀 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쪽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헬스케어 쪽하고 플러스 알파로 하면 이제 IT 소비 제품군 잘 들어야 됩니다. 소비 제품군 그것은 스마트폰의 혁명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일단 보고 있고 이 문제가 타결되기 전까지는 소재, 산업재, 뭐 은행 쪽 은행은 뭐 피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쪽엔 좀 힘이 없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료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헬스케어 그 가운데서도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랠리가 좀 이어졌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하원 개회하고 이제 16일 날 오바마가 이제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만난다고 해도 딱히 묘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주식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죠. 어떤 극적 타결까지 나올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가 입수 가능한 정보로 판단해봤을 때는 재정 절벽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 결함 방지법에 의한 연방 정부 폐쇄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나왔던 임시예산안 종료일이죠. 내년 3월 27일까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아마 대형주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재정 절벽 이슈 관련해서 유망주는 사실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미국도 해결 못하고 있는 재정 절벽 문제를 논의하겠습니까? 유망주는 없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좀 피해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감축을 해야 돼요. 금액이 아까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줄여야 되는 게 맞죠. 부채 한도를 계속 늘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채권 갖고 있는 사람 보유국가에서 미국 가만 안 놔둡니다. 저를 계속 나간다 그러면 놔두지 않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미국이 내년도에 이제 GDP를 감축을 통해서 지금 전망 나오는 게 줄인다 그러면 마이너스 0.5% 성장, 역성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쪽도 있고요. 또 한 1%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재정 절벽 관련해서 유망주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네. 이번에도 이제 저번에 했던 것처럼 감세안이라든지 재정지출 축소 계획을 좀 연장시킨다든지 지연시키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기까지 시간을 버는 어떤 대안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해결책으로는 일단 부채한도 증액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신용등급 강등 빌미가 되기 때문에 또 미국, 중국이랑 일본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한도를 증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경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6천억 달러 정도 감축이 아니더라도 국방비의 한 20% 차지하고 GDP의 20% 차지하는 국방비를 줄인다든지 또 감세안 종료 관련해서 일부 민주공화가 좀 양보해서 한 1,000억에서 2,000억 달러 수준까지 감축하는 정도로 해서 타협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국 GDP 관련해서 보면 연간으로 2,000억 달러라고 그러면 미국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가 GDP가 떨어질 수 있는 점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은 게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주택 지표라든지 미국 소비 지표를 보면 조금씩 자생적으로 살아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IT 쪽에서 특히 이제 소비재 쪽에서는 IT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시점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또 연말 쇼핑 시즌 소비 시즌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는 여전히 뭐 식상합니다만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네. 바이오 제약 또 오늘 좀 들쑥날쑥하고 있는 태양광 쪽은 한 번쯤은 좀 봐도 되지 않겠냐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나 오바마 케어, 태양광 쪽이 그나마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쪽은 없을지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특히 롬니가 좀 당선되기를 원했던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오바마 당선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뭐 7천 개에서 몇백 개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라는 것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부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좀 아직도 좀 자본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은행 업종 자체가요, 사실상 보면 지금 미국의 나머지 경제 지표들은 좀 괜찮거든요. 이 우려감이 커서 그렇지.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크게 악영향을 받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를 한다면은 네, 또 은행은 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은행주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그 미국의 아까 제가 GDP가 전체에서 22% 차지한다고 그랬는데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그 저번에 서브프라임 때는 가계의 디레버리징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미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구간대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안 좋아서 GDP가 꺾이기 시작하면 글로벌하게 꺾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GDP는 떨어지는 것이고 은행주는 가장 경기에 민감한 섹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은행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순이자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원활하게 예대를 돌려야 되는데 못할 수 있다고 그러면 떨어지는 게 맞죠. 그래서 GDP가 미국이 꺾이는데 어제 일본하고 인도 쪽 GDP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좀 안 좋아지는 국면인데 은행주가 간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은행주는 조금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미국 하원 개회에 맞춰서 재정절벽 이슈와 관련해 우리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관심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6일 양당의 대표와 만나서 재정절벽 협의를 좀 할 것이라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